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귀성객들은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특별사절단으로 북한에 다녀온 김희중 대주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한 여고에서 추가로 불거진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성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생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로 나온 차량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전 7시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4시간 2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 20분이 걸려 평소보다 1시간가량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체는 오늘 정오쯤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3시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저녁 7시쯤엔 평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귀성 행렬로 고속도로가 가장 붐빌 때는 추석 당일인 정오쯤으로 약 7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에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전통시장엔 손님들이 몰렸고 역과 터미널에는 이른 귀성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양동시장 골목이 오랜만에 장 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두 손과 손수레 가득 물건을 가져갑니다. 추석을 맞아 모처럼 이곳 전통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곤 하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라며 상인들은 웃었습니다. 네, 명절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찾아주시니까 추석이라 장사가 잘 되어서 우리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는 멀리서 오는 자녀를 위해 음식장만 할 생각에 행복합니다. 친정에 오면 김치도 담아주고 나물도 해서 딱 싸서 보내야지. 기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마중 나온 할아버지에게 안기는 손주들.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만나고 싶어 플랫폼까지 나온 할아버지는 마냥 기쁩니다. 즐겁고 고맙고 좋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고향에 온 자식들은 가족과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에 기대가 한껏 부풀었습니다. 고향 내려오니까 부모님 생각에 힘도 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이고 좋습니다. 보고 싶은 이들과 기다리는 이들의 따뜻하고 풍성한 마음이 보름달처럼 부풀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바른정당 박주선 의원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남광주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의 애로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은 바른미래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추석맞이 귀성 인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시당 위원장과 당원들도 광주 송정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귀성 인사와 함께 민심 챙기기에 나섭니다. 추석 연휴 동안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선체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북문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들의 출입이 허용되고 100여 미터 앞에서 세월호 선체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는 작업이 중단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특별사절단으로 북한에 다녀온 김희중 대주교는 김정은 위원장을 소탈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방북 이틀째, 김희중 대주교는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소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옥류관을 포함해 곳곳에서 비춰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소탈하고 소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 수행원들이 옥류관에서도 그렇고 사진 한번 찍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 사진 찍는 걸 응해 주시고
백두산 천지에서는 북측의 자연 경관을 활용하면 관광으로 잘 살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양 정상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김 대주교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주교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와 조금 더 자주 소통하고 왕래하면서 이렇게 조금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이번 방문 기간에 북측 인사들과 만나 종교계 차원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가을이 왔다 공연이 광주에서도 열리고 내년 세계 수영 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남북 정상은 경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목포에서 출발하는 대륙 횡단철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착공 시점을 연내로 못 바꾸면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 횡단철도인 TCR,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과 연결돼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류 혁신뿐만 아니라 섬과 같은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어떤 거점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아마도 물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장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을 포함한 U자형 철도망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도 대륙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란 장점을 살려 수산식품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해양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2025년으로 예정된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 완공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학생 무상급식 대상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됩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무상급식 대상은 초중학교 전체와 고교 2, 3학년 학생들입니다. 무상급식 확대로 추가되는 비용은 68억 원이고 내년 무상급식 총 예산 803억 원 가운데 광주시가 460억 원, 자치구가 47억 원, 교육청은 296억 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광주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들의 최대 잠복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늘 오전 0시를 기해서 현재 관리 중인 10명 모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제했습니다. 특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대상자 1명은 자택격리와 함께 모두 2차례에 걸쳐서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의원을 동료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여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강진군 의회 본회의장 특별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모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요구안이 제적의원 3분의 1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문제의 군 의원은 본인과 부인 소의 업체를 내세워 강진군청과 10수건의 수의계약을 해오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연루 공무원들까지 수사와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군의회는 제 식구만 감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너무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강진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이
본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해라, 국민 앞에. 장군의회에서는 군 의원의 막말 수준의 여성 비하 발언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초선인 모 의원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여성 공무원보다 남성 공무원이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여성 폄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을 낳을 수 있는 여자만 데리고 오라는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장흥 군민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장흥군 여직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여성 의원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바로 거기서 의장한테 발언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이거예요. 해당 의원은 사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사과했으나 시민단체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군의회는 의원직 제명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을 별일 아니라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수준 이하의 막말을 일삼는 일부 의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제19 감싸기에 급급한 의회 쪽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방출한 돈사가 적발됐습니다. 나주시는 단속이 취약한 시간을 노려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무단으로 살포한 노안면 현해원의 한 돈사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돈사는 1톤가량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가축 분뇨가 근처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한 고교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서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성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모 고교 여고생 95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생들이 교사들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고 다수의 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혐의가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한 뒤 정밀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교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육 관련 제품을 허위로 판매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27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 허위로 소고기와 전기, 곰탕 등 정육 제품을 판매한다고 올려 45살 정모 씨 등 20명에게 총 1,1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정육 관련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와 중국 최안저우시가 우호 교류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최안저우시 방문단과 우호 협력도시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문화 부문에 한정했던 교류를 경제와 과학기술, 청소년 등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안저우시는 지난해 광주시의 정율성 음악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귀성객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직위는 광주 송정역과 버스터미널, 광주공항 등지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내년 수영대회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10월부터는 서울시청과 서울역, 용산역 등에 2.5m 높이의 대회 마스코트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시도지사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국가 유공자를 위문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해서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온정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광주 보훈병원을 찾아서 입원 중인 유공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추석 당일인 24일만 제외하고 연휴 기간 환경미화원들이 정상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당일 이외에 자치구별로 광산구는 23일과 25일, 동구와 북구는 25일에 각각 휴무를 실시하며 연휴 기간 동안 광역 위생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 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도 운영됩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광주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2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호고속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7일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 명, 총 이용객은 23만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고속은 추석 연휴 동안 귀성 귀경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평소보다 고속버스는 540여 차례, 직객버스는 170여 차례 늘려 운행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안개는 사라지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또다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안개가 짙게 끼는 시간에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24일 월요일부터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에는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달이 뜨겠는데요. 광주는 오후 6시 18분에 달이 뜨기 시작해서 자정을 넘긴 다음 날 새벽 12시 10분에 가장 크고 환한 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월출 시각 살펴보시면 흑산도는 오후 6시 24분, 목포는 6시 20분, 순천과 여수는 오후 6시 15분에 달이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7.9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27도, 장성이 26도 보이면서 뚝 떨어졌던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은 26도, 영암은 27도를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는 26도, 여수는 26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의 끝자락인 25일 화요일과 26일 수요일에는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어오면서 남해상에 파도가 높게 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귀경길에 해상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